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박혜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윤 기자님 요새 사모펀드가 많이 좀 시끌시끌하죠. 네. 은행에서 뭐 빵빵 터지고 있다는데 이게 뭔지는 잘 이렇게 모르겠고 뭐 라임이니 뭐 옵티머스니 뭐 디스커버리니 뭐 그러는데 요새는 또 뭐 루프톱이라는 펀드 상품도 있어요. 이게 환매가 늦어지다 보니까 중단된다 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고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 펀드는 스모펀드라고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 뭐 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윤 기자님 재정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은 뭐 윤 기자님 1억 정도는 날려도 뭐 괜찮아 하실 정도면은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아직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높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원금 손실 위험도 커요. 쉽게 말하면은 뭐 돈을 잘 굴리는 누군가가 있어 그 사람한테 몇몇 사람들이 돈을 모아 몰아주고 내 돈 좀 잘 굴려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뭐 투자자들한테 저 이거 투자할게요 라고 최소한의 약속을 하고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걸 뭐 지키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아니 뭐 투자자한테 말한 것과 다르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던 경우가 좀 문제가 됐던 거죠. 믿고 맡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화가 좀 날만하죠. 게다가 예전에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의 사모펀드에 돈을 즉 종잣돈을 모아서 주는 시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을 싸게 인수해서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익을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종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모펀드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얼마 전부터는 그거 말고도 뭐 해외 부동산이나 자원이나 뭐 등등 여러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식으로 운영되는 사모펀드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른바 뭐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모펀드에 뭐 1억 원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초기에 뭐든지 간에 규제가 풀리고 새로운 상품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잡음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성장통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랑도 비슷해요.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 꼭 나쁘다, 죄악시할 건 아니에요. 이거 분명 금융 상품인 거고 그거를 운영하고 그거를 활용했던 사람들의 잘못이 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의 성장통이 좀 진다고 나면은 더 많은 또 투자 수단으로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몇몇은 모럴 해저드로 사람들 돈을 떼어먹고 뭐 그런 와중에 부실이 뭐 발생하면서 이제 은행 욕을 먹는 거죠. 또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결정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불러오게 만들었던 1990년대 종합금융사 사태와도 비슷합니다. 2003년 카드 대란 때도 이게 비슷해요. 2010년 저축은행 부동산 PF 사태도 비슷한데 암튼지간에 규제가 풀리면서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탐욕 그다음 성장통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부실을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버리지, 즉 대출입니다. 모름지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윤 기자님이나 저나 이렇게 뭐 돈이 없다, 우리 쓸 돈이 없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입하는 돈이 많을수록 얻게 되는 수익의 절대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탐욕과 투기로 불러온 레버리지가 손실을 볼 때는 양날의 검이 돼서 내 목을 조르는 겁니다. 일단 사모펀드는 뭐냐?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읍니다. 기존 사모펀드처럼 기업을 사고 그것을 되팔면서 수익을 얻는 것들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고 하고요. 경제신문 등 뭐 조금만 봐도 비슷한 류의 이름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모펀드들이 얼마 전에는 뭐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많이 샀죠. KFC도 한때 그랬었고 그 다음에 요새 그 놀부네. 네, 놀부 부대찌개. 대표적인 또 사모펀드. 근데 돈을 넣었다 못 빼고 있죠. 프랜차이즈 네. 레스토랑이 이렇게 또 안 좋아지는 몰랐으니까요. 이런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매물로 나온 기업을 사주는 큰손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 그러니까 이데일리도 사모펀드에 팔렸다가 지금의 모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저희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자본을 댔던 사람들이 이런 인수 과정을 거치면서 몇 배의 수익을 얻었죠. 노동조합 등 내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모펀드의 인수가 반갑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매각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 조정도 흔하게 동반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주인이 여러 바뀌고 구조 조정도 여러 번 거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랬던 사모펀드의 그 모습이 2015년 결정적으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줘서 그런 건데요. 이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금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좀 낮춰줬고, 전문 투자형, 그러니까 헤지펀드 같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저 투자 한도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줬어요. 투자 가능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비전문 일반인들도 전세금을 빼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빼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은행 예적금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통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던 은행들은 수수료 소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펀드 상품을 적극 판매를 합니다. 규제가 풀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자 사모펀드의 개수도 급격히 늘어나고요. 2015년 615개였던 사모펀드 수는 2019년 3,324개까지 늘어납니다. 이 중 상당수는 경영참여형보다는 전문 투자형, 다시 닥치는 대로 투자형이 사모펀드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모펀드 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 내부에서도 어떤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어쨌든 모럴해저드 사건과 분명히 연결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 닥치는 대로 투자형의 사모펀드가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닥치는 대로 뭐 투자라고 하지만은 기실은 투자 전에 어떤 사업이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지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리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투자 행위는 소수의 펀드 매니저만 알고 있기는 해요. 공모펀드보다 더 깜깜이로 운영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금융당국이 이들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투자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투자자와 운영자 모두 운영의 노하우가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1위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그랬고요. 이들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름도 어렵죠?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들이 투자한 상품도 비교적 고위험 상품이었어요. 은행들도 이들 따라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좀 이렇게 업한 게 좋지는 않아요. 쉬쉬하고 있죠. 2019년 접어들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외 부동산 경기가 잦아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했고요. 결정적인 게 또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쇼크였겠죠. 이런 사모펀드의 특징은 수익을 잘 낼 때는 괜찮은데 수익이 안 나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러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은 펀드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다수 펀드 상품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빼거나 모아놓은 적금을 빼서 넣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참여 기준을 내린 탓에 자산가뿐만 아니라 그냥 금쪽 같은 보유 여윳돈을 갖고 온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가혹합니다. 레버리지를 제공한 증권사가 먼저 돈을 빼가요. 수익도 마이너스인데 증권사가 먼저 돈을 빼가게 되면 펀드런은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늦게 간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못 잡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죠. 그래서 최근에 라임이나 옵티머스 투자 운용이 펀드런 사태 일어나면서 멀쩡했던 그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되는 거죠. 라임 자산 운용은 이런 사태가 크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티머스는 그 완전한 사기였고요. 투자자들한테는 건실한 기업의 대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정크펀드 같은데 몰래 넣었던 것이죠. 투자 보고서 같은 것도 거의 뭐 조작을 했다고 해요. 결론으로 와볼게요. 한 1억 원 잃어도 괜찮다 싶은 분들은 어떤 투자도 상관없어요. 직접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잘 아는 사모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금쪽 같은 1억 원이라고 하면서 한 곳에 몰빵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 망고불변이에요. 어떤 분 봤는데 전세금 빼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고, 지난 5월 달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오르고 그렇죠. 있어요. 벌었을까요? 그분은 후회하고 있을까요? 음, 그리고 사모펀드 말고도 공모펀드도 많아요. 이거는 10만 원이든 뭐 20만 원이든 되는 대로 소액으로 살 수가 있어요. 뭐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문 펀드 매니저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고 여러 규제도 있다 보니까 사모펀드보다는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모펀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빵빵빵 나긴 합니다. 특히 뭐 옛날 중국 뭐 펀드 같은 거겠죠.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펀드나 모든 투자 상품이 그래요. 결론으로 와보는 거는 일단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 첫 번째,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은 투자하기 쉽지가 않고, 두 네. 번째, 만약에 투자할 목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분산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은행이나 그리고 그런 꾼들을 너무 믿지 마시라. 예, 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왜 문제가 됐는지 좀 말씀 좀 들어봤는데, 아무튼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을 굴려도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또 결론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아마 좀 시장이 성숙해지면은 이런 사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맞춰보고요. 들으셔서 좋았고 뭐 도움이 됐다 싶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